개별식 강의의 이제 장단점을 좀 보려고 해요. 이게 개별식 수업이 뭐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좀 많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인지가 잘 안 되면 이제 하위권 애들은 이게 좀 나태해져요. 그러면 계속 똑같은 걸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만 이제 지나가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하는데, 일단은 이 개별식 수업은 하위권보다는 상위권을 위한 수업이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이 되면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게 뭐 80% 라인까지는 구성하는 게 비슷해요. 근데 뭐 이것도 좀 널널하게 잡아주는데 이 20% 안에 들어가면 레이어가 굉장히 다양해져. 일반적 강의로는 이 인천 지역에서는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갈수록 아주 대형 학원으로 가든지 이런 이제 개별식 수업밖에 답이 없어지거든요. 그때는 이 개별식 수업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저희 머릿속에는 이제 개별식 수업은 이 강의식을 하기 힘든 친구들이 가는구나 해서 하위권 수업으로 왔을 때는 이게 수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을 위한 형태를 취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상위권 친구들도 나태해지거든요. 그러면 진도가 얼만큼 나갔는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기 힘드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그 미래 전망치를 언제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나아지긴 합니다. 그래도 아이의 의지에 반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무조건 이게 옆에서 이제 그런 걸 해준다고 이게 나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특징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커리큘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개별식 수업은 상위권한테 좀 좋은 형태의 수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좋은 것들이 이제 그 개념을 나갈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개별식 수업의 강의 방식에는 이 강의식의 뭐 큰 개념의 차이다, 뭐 속도나 이런 거에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 심화학습으로 넘어왔을 때가 굉장히 차이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화학습 상태에서는 스스로 찾아서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는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의식 수업에서 그냥 알려주기만 하니까 그걸 자기가 받아먹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 수업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질문입니다. 역으로 아이가 질문할 때 질문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게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 상황을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풀리니까 역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요. 들어주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고 이제 소통을 이제 중요시하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개별식 수업에서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이제 뭐 킬러 문제 유형은 뭐 강의식으로도 뭐 킬러 유형 변형이나 유형 분석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심화 과정으로 왔을 때 이 심화 과정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진 학원이 드뭅니다. 예. 이 레이어를 다 강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킬러, 더 다양한 앞선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개별식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킬러 유형 문제는 난이도 올라갈수록 그렇게 되죠. 그리고 오답 변형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수업 분위기예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누가 있냐. 이게 깨지면서 아이들은 다 거기에 흡수돼 가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제가 개별식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아이들 눈치 보면서 거기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게 너무 분위기가 무겁고 어려우면은 밑에 있는 애들이 들어오진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장 입장에서는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만들지 아니면 애를 들어와서 적응시킬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